안녕하세요. 우리산약초입니다. 셀프 동영상이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산약초라고 해도 얼굴 보기는 또 보여드리기는 처음인가요? 몇 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전에 봄에 채취했던 천마를 이제 저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왜냐면은 천마는 급할 때 쓸 약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손자도 있고 저희 아저씨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천마를 갖다가 보관을 합니다. 먼저 생천마 보관하는 법을 글로 써서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천마를 채취해 가지고 온 아이들을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쪽대가 조금 자랐을 때는 그냥 가지고 오면 부러지니까 이렇게 보관을 해 가지고서는 옵니다. 나무에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 가지고 오면 잘라서 이렇게 천마의 촉대를 감싸고 오면은 천마가 싱싱한 대로 있기도 하지만 이 촉대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촉대가 부러지면 보내드릴 때 저 역시 상품 가치가 조금 하락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조금 한 20-30cm 크면은 꼭 지주목을 해가지고 옵니다. 이제 저희는 이걸로 술도 담글 테지만 발효시키고 또 건조시키고 그리고서는 항상 먹기 좋게 생천마로 보관도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척해가지고 약간 건조해서 보관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5-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보관하시는 분들이 좀 그것 때문에 문의가 많은데 저는 세척을 해서 익기 위에다가 놔가지고서는 구덕구덕하게 말려서 보관을 합니다. 생천마가 약효가 더 좋다 소리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생천마가 약효가 더 좋습니다. 이제 세척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3-4kg는 될 것 같습니다. 천마가 지금 이렇게 올해는 청천마보다는 유별나게 홍천마가 많았어요. 홍천마가 많아서 청천마 문의에 대해서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올해는 홍천마가 유달리 많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동의보감이 나온 거에도 홍천마가 약성은 더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홍천마를 보내드리고 또 건조시킨 분들께도 건조시켜서 가루 분말 내서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께도 홍천마를 분말 내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조금 상했지요. 균사가 엄청 많이 얘는 감싸고 있어요. 딱 하나뿐이 없었는데 아마 지나가던 짐승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위에를 갖다가 살짝 이렇게 상처를 내놔서 어쩔 수 없이 촉대가 약간이라도 크기 전에 파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상하기 쉬우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세척을 해 보겠습니다. 보관할 녀석들은 수세미로 문지르지 마시고 칫솔로 문지르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칫솔로 살살 닦아가지고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거 역시 지주목이고요. 이제 이렇게 칫솔로 보관을 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아래로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더 안 보이네요. 세척하는 게 보여야지 어떻게 좋을 텐데 셀프라 누구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우선 하나만 이렇게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칫솔입니다. 이렇게 살살살 긁어주세요. 될 수 있으면 껍질에도 사포닌 성분이 많고 하니 껍질을 벗기시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긁어주시면 흙만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손으로 문지르셔도 되는데 손으로 문지르실 경우에는 이런 홈에 있는 게 잘 안, 이렇게 홈에 있는 게 잘 안 지워지니까 손으로 씻으신 다음에 홈에 있는 거는 칫솔로 이렇게 살살 하셔가지고 네,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은 세척이 끝난 겁니다. 이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척이 끝났습니다. 이 촉대 역시 갈아서 드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촉대를 잘라서 부러뜨린 다음에 분말을 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 요플레에다가 타드리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요런 녀석들도 있어요. 요런 녀석들은 아마 이 녀석하고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이에요. 이게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보이시죠? 딱 맞죠? 이 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한 곳에서 캔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나오니 뭐라고 할까요? 잘못하면은 얘네들이 부러질 확률이 있어서 이런 녀석들을 채취할 때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제 세척을 하겠습니다. 세척하는 동안에 천마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천마가 마비를 풀어둘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층에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는 신경질환이 많이 오죠. 이유도 없이 머리도 아프다고 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는 공연히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손자 역시 제가 어떻게 요즘은 감당을 못하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회초리도 들고 있고요. 매일 싸운다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고 무섭대요. 한 번씩 저희 손자 학원 갔다 올 때 라이드를 해주시거든요. 학원에서 데리고 오실 때 같이 가가지고서는 라이드를 해오시는데 그런 때는 손자랑 저랑 다툼이 좀 많아요. 이 녀석이 이제 11살인데도 그렇게 반학기가 지말대로 사춘기가 온 건지 뭔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 다른 데로 갔네요. 천마는 하늘이 내린 명량이라고 하면서 마비를 풀어준다고도 하지만 그것도 뇌혈관 질환에도 좋지만 심장 질환에도 특히 효과가 많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중에서 드시면은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명현작용 때문이라고 하는지 약성 때문 그 약이 아니 부작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천마를 며칠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분말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바로 생천마를 속이 좀 거북하시더라도 즙을 내가지고 꿀에다가 타가지고 그 즙을 꿀에다 타가지고서는 약간 희석시켜서 미지근한 물로 드시면은 금방 구토 증상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속이 안 좋을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는 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스트레스 받으면 속들이 울렁거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천마를 그 식으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은 제가 채취를 하다가 어떻게 괭이로 상처를 낸 곳인데
드시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속살이 하얗게 보이지요. 이게 이제 제가 저는 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끝에까지 보여드릴 저기를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상한 것 같은데 이게 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가 상처가 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방어 때문에 그곳만, 상처 난 곳만 약간 까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살살 씻어가지고서는 잘라낸 다음에 드시면 관계가 없어요. 물론 처음 채취해서 보내드릴 때는 이런 상처가 있어도 세척하면은 바로 생살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잘라낼 필요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마를 권해드릴 수 있을 때 생걸로 갈아 드셔도 좋지만 보관하기가, 저처럼 이제 보관을 하는 걸 알려드려도 보관하는 게 약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천마를 전체를 갈아서 즙을 내신 후에 냉동 보관하시고, 이 천마에 나온 이 과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국은 이 살은 또 따로 건조를 시키시던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그냥 바로 얘 역시도 냉동실에 넣으셔요. 이걸 버리시지 마시고, 이걸 갈아냈다 그래서 즙만 따라내면은 여기서 나오는 찌꺼기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파실파실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그냥 따로 보관 용기에다 넣으신 다음에 냉동실에다 넣으셨다가 요플레 아니면은 요구르트에다가 넣어서 가르셔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도 역시 생천마 먹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즙은 단 꿀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그렇게 냉동실에다가 얼음 얼리는 트레이에다 쭉 얼리신 다음에 하나씩 꺼내셔 가지고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름에는 차가운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실 때는 이 천마 특유의 맛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바로 드실 때도. 왜냐하면은 바로 생즙을 내서 그렇게 하시면은 역겨운 맛이 없습니다. 자연산 천마는 그런 재배 천마보다도 향이나 맛이 봄 천마는 쓰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서 생천마가 자연산이 더 쓰다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연산 봄 천마는 순합니다. 순해서 애기도 먹을 수가 있어요. 약간 쌉쌀하다 느낄 정도고, 저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 생천마를 그냥 잘라서 꿀에다 이렇게 꿀을 뿌려드리면은 그 하나씩 드시지 또 갈아 드시지도 않아요. 갈아 드시는 것보다 그렇게 드시는 게 더 드시기가 낫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이제 치아로 드시는 게. 네, 이 맛이 역겹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봄 천마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 천마는 또 역겨워요, 냄새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을 천마를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 천마를 채취하느라고 이 천마 났던 자리에 가서 그 근처를 다 이제 파헤쳐야 될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천마가 없습니다. 이 균사,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씩의 균사지요. 어딨나? 이 균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세척을 해보면 얘네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균사, 요
균을 얘가 요게 끊어지면은 천마가 안 나와요.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짐승이 그래 놨는지 하나가 이렇게 이게 부러지는 것처럼 보이길래 제가 채취를 했더니 이렇게 균사가 나와서 그 아래에 조그맣게 요게 새로 생기는 새끼마예요. 이 새끼마가 언제쯤 한 4, 5년 있어야지 이렇게 성마로 자랍니다. 자연사는. 3년 정도 되면은 어떤 애들은 조금 따뜻할 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애들 크기는 요 정도. 얘는 일찍 나온 애예요. 그 얘를 뭐 조그맣다 그래서 안 파줄 경우에는 역시 썩습니다. 썩어가지고서는 얘는 종마 구실도 그러니까 엄마 마라고 하는데 그 모마 구실을 못해요. 얘한테서는 이렇게 작은 마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사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도 어차피 놔두면 썩으니까 채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싹이 났을 때는 채취를 안 하면은 얘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새끼를 품고 있는 모마도 있지만 새끼를 품고 있지 않는 요렇게 그냥 얘는 이 상태로 없어지는 거고 단지 이제 어쩌다가 요 꽃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정풍초라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은 씨앗을 퍼뜨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희박하게 천마가 생성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어찌됐든 자연을 전부는 채취를 안 해오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있을 경우에는 그 근처에 혹시라도 모르니까는 퍼뜨리라고서는 채취를 안 합니다. 그냥 싹대가 한 6, 70cm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냥 놓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꽃이 펴서 날아가서 그 근처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자생을 하게 되면은 몇 년 후에는 몇 개씩 이제 군락을 이루게 되니까 그렇게 옵니다. 아이고, 자꾸 사설이 길어지네요. 얼른 씻어서 보관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균이 감싸 있는 애들은 칫솔로 아무리 문질러도 이 균사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띄지를 않아요. 어차피 뭐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갈아서 먹을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어요. 얼른 씻어야지요.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애들은 길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홍천마는 또 청천마와는 틀리게 길게 들어가 이렇게 아주 청천마는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애들이 많고 직선으로, 홍천마는 또 옆으로 퍼져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채취를 하다 보면은 홍천마가 찍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찍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찍히지요. 그러면은 채취하다가 속상합니다. 이렇게 놓고, 아이고, 역시 이 아이도 모마구실은 못합니다. 저는 천마가 처음에는 전부
뭐라고 해야 되나, 엄마, 그러니까 감자처럼 엄마 구실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못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싹을 길게 틔우더라고요. 작게 틔우는 애들보다. 얘도 촘촘한데 길게 들어가서 어떻게 채취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뚝 하고 부러져요. 어린 애들이래도. 절대 자연의 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채취를 안 할 경우에는 역시 그냥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뭐 계속 있을 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그냥 얘네들이요. 또 요렇게 뾰족한 애들이 있어요. 끝에가 요렇게 둥그런 애들도 있고요. 얘네는 요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말을 형성을 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같아요. 이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양을 흡수하는 게 달려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씹다 보면 균사가 그냥 있지요. 여기 이렇게 달려 있지요. 이런 녀석들은 꽤 굵죠. 얘네들은 3개에서 4개면은 1kg가 됩니다. 하나에 거의 300g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촉대가 길으면은 술을 담궈 놓으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3개가 1kg냐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얘는 지금 현재도 300g이 넘는 아이입니다. 자연산 천마라는 거는 이 안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와 비교를 했는데 고구마보다도 무게가 더 나갑니다. 얘네들. 아휴, 홍천마가 많아서 촘촘마가 올해는 안 나와가지고 저야 좋지만 드시는 분들도 좋고 하지만 홍천마들이 올해는 순환이 많았어요. 한 해는 또 청천마만 나오던 해가 있더니 천마들이 아마 해가 걸려가지고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들이죠. 얘네들 씻은 애들을 위에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물을 뿌린 후에 이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건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천마들이 안 보이시나? 보이죠?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해서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이게 건조 조금 구덕구덕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면 녀석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게 수건으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게 되지요. 닦아주신 후에 얘네들이 이렇게 건조가 되게 되면은 요 이제 천마 자체 겉에 이렇게 비늘이 약간씩 벗겨지면서 어느 정도 건조됐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냄새가, 지금은 천마 냄새가 아주 순하지만 약간 건조되면 천마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다 놓으시냐면은 제가 보내드리는 미리 항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 이렇게 이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이끼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끼에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씩 이끼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닦았다 치고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막끼리 닿아도 상관없지만 안 닿는 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제 얘네들을 이 촉대를 떼지요. 떼서 촉대는 따로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켜서 분말을 낸 후에 요플레나 아니면 요구르트, 우유에 타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연산 천마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처 입은 녀석들도 있고, 천마를 채취하다 보면은 아무리 채취를 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촉대가 부러지는 녀석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 부러진 촉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녀석 짝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올해 천마 사냥은 이걸로 끝이고, 이제 또 다른 약초 사냥을 시작하게 다니는데, 천마 채취 사냥을 다니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야생삼을 채취를 하는데, 이제서부터는 야생삼과 삼지구엽초, 또 잔대 더덕을 조금씩 채취해 가지고서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야생삼이나 뭐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천마뿐 아니고 야생삼에 대해서도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산약초의 자연산 천마 보관, 생천마 보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